안녕하세요. 워치탐닉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시계는 세이코의 SNGD65K1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계의 첫인상이 어떠한가요? 시계를 보는 순간 젠타 향이 풍겼습니다. 젠타 스타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팔각형, 러그와 브레이슬릿의 일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시계의 형태 중 원형, 사각형처럼 젠타형이라는 유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형태를 한 인간이 창조해낸 거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생김새의 시계를 특별하거나 오마주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색 다이얼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이 시계가 나온 것은 최근이 아닙니다. 약 2009년쯤 출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쿼츠 파동 때 세이코는 세계 시장을 선도했죠. 그리고 젠타도 디자이너로 모셨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크레도르 시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젠타죠. 1억이 넘는 바세론 콘스탄틴의 222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저는 이 세이코에서 나사를 표현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는 디테일과 러그 부분의 형태에서 222를 살짝 느꼈습니다. 1977년 바세론 콘스탄틴의 첫 스포츠 스틸 모델 222의 디자이너 요르그 하이젝입니다. 하이젝 또한 젠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젠타는 자신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도 자신의 영향이 들어간 시계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요르그 하이젝은 세이코에서도 디자인을 창조했습니다. 보시니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가요? 기아차가 피터 슈라이어를 모시고 온 것처럼 세이코 또한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전 이 시계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시계의 별명이 프로토스이거든요. 짤막하게 프로토타입으로 생산되어서 그렇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의 프로토타입이었던 걸까요? 저는 프로토스 하면 스타크래프트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다음은 다이얼입니다. 형태는 타피세리입니다. 와플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레이여서 약간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작은 다이얼에 틈없이 꽉 찬 타피세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티소의 PRX 오토매틱도 동일한 다이얼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입자의 크기와 간격이 달라 보이는 화려함은 다릅니다. 타피세리 다이얼의 대표는 젠타의 오데마 피게 로얄로크이죠. 오데마 피게의 타피세리는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뿌띠 타피세리와 큰 입자의 오프쇼에 들어간 타피세리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세이코는 입자 사이 공간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단종되었지만 이베이를 통해서 240에서 300달러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비하면 뛰어난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량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 가격대에서 이 정도 다이얼을 가진 시계가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시계가 단순 젠타 오마주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곳이 베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젤 인서트 안의 숫자들의 형태와 두께, 톱니는 다이얼의 유려함과는 배치되며 약간 난폭해 보이는 인상을 지닙니다. 그래서 베젤만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입니다. 물속이 더 편해 보이는 인상이죠. 그리고 저는 베젤을 보는 순간 단순히 서브마리너가 아닌 특정한 제품인 밀섭이 생각났는데요. 밀섭의 베젤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젤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티지함을 줄 것입니다. 베젤의 방향은 다이버 스타일의 필수 조건인 단방향입니다. 클릭감은 매우 뚜렷합니다. 다음은 브레이슬릿인데요. PRX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완전한 일체형을 지님으로써 손목 굵기에 따라 러그 쪽 공간이 뜰 수 있는데 세이코는 브레이슬릿을 러그 안쪽으로 들임으로써 공간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부분이 착용감과 미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죠. 러그 부분 공간이 남는 것은 시계 착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일체형 시계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명석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단면 처리에 신경을 꽤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면과 면 사이에 폴리싱과 브러쉬를 적절히 섞었습니다. 더 좋은 소재에 동일한 마감을 하였다면 훨씬 반짝거렸을 텐데요. 저렴한 가격에서 나오는 소재 한계치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라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저렴한 세이코 5 시계라 그런지 깡통 브레이슬릿에 따른 착용감이 소소합니다. 재질의 한계와 맞닿아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클래스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끼고 벗을 때 어려움이 있죠. 힘이 들어가고요. 클래스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만족스럽습니다. 사이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께는 13mm이며 직경은 40mm입니다. 시계 케이스와 베젤이 복층 구조로 얹혀 있어 약 28mm의 다이얼은 더욱 작게 느껴집니다.
짧은 럭투럭의 러그 쪽 쉐입 부분이 가파르게 45도로 절삭된 느낌을 주며 시계에서 엔지니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니 전반적으로 작고 도톰해 보입니다. 생김새에서 느껴지다시피 무게 배분은 중앙 집중적입니다. 마치 500원짜리가 손등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무게 배분의 경우 헤드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무게는 500원짜리 5개 정도 합친 느낌일 것 같네요. 야광은 일반적인 세이코 야광입니다. 깔끔하며 무난합니다. 무브먼트는 7S36입니다. 리저브 타임은 43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세이코 5 시계나 앞으로 보여드릴 시계 대부분이 7S 무브입니다. 매회 7S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지겨우실 수 있을 텐데요. 강조드릴 측면은 안정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마친 무브다 보니 다이버 시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기입니다. 뱀은 아니고 두 가지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킹과 핸드 와인딩, 즉 용두를 풀었을 때 시간이 멈추는 기능과 용두를 돌려 수동으로 시계를 갈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계는 단순할수록 고장이 줄어드니 그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다만 오차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는 하드렉스이며 방수는 100m입니다. 형태는 푸시풀입니다. 용두의 형태가 방수랑 직결되진 않습니다. 물 안에서 용두를 조작 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돕기 위해 크라운 가드와 스크류 용두가 있습니다. 푸시풀은 단순하지만 다이빙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합니다. 제 세이코 영상에서 바다 수영하는 것을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방수 200m를 가진 푸시풀 형태의 다이버 시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푸시풀 형태라서 무조건 물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늘 크라운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떠셨을까요? 구석구석 신경 쓴 디테일이 느껴지는 시계였습니다. 특히 형태와 다이얼이 인상적인 친구였습니다. 무언가의 프로토타입이었어서 더 신경 쓴 것일까요? 티소 PRX의 매끈함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주는 SNGD65는 어떠하셨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